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동급 대비 저렴하면서 편의 사양은 동급 대비 비교할 수 없도록 풍부하고 주행 성능도 평균을 보여주는 바로 볼보인데요. 오늘은 그 볼보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 세단 S90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S90은 롱바디 모델로 광활한 공간을 자랑하는데 찻도박이와 함께 볼보 S90이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볼보 S90의 가격은 6,400만원부터 7,400만원까지 판매 중에 있으며 제가 시승한 차량의 가격은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로 7,400만원의 가격을 자랑하는데 동급의 차량을 비교해보면 520i M 스포츠 패키지는 7,330만원, 2250 아방가르드는 7,390만원으로 출고가는 별 차이가 안 나지만 공간과 편의사양, 엔진 출력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S90이 우위에 있고 볼보는 특정 프로모션이 없어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S90의 디자인은 트림에 따라 휠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S90은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볼보의 패밀리 룩을 유지하면서 커다란 크롬과 함께 곡선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요즘 트렌드인 조명에 관한 기능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보닛 끝이 파여 있어 차가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토르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주간 주행 등은 미미한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며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릴은 요즘 차량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 이제 볼보 차량의 그릴 크기는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형상화한 그릴의 디자인에 크롬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범퍼 하단부에는 요즘 보기 힘든 안개등과 커다란 크롬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커다란 크기가 실감이 되는데 주간 주행등부터 시작하는 직선은 후미등까지 사이드 스커트의 직선은 범퍼 하단부까지 이어져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도어 하단에 있는 크롬은 혼자 튀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라인을 자랑하여 쿠페 같은 느낌을 전달하며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여러 굴곡과 많은 디자인 요소를 통해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컴팩트 세단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데 디귿자 모양의 후미등은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웰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여 감성을 만족시켜 주는데 트렁크 라인 끝에는 스포일러를 겸하고 범퍼 하단부에는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머플러는 숨겨져 있습니다. 휠은 255, 35, 20인치의 8 멀티스포크 블랙 다이아몬드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S90의 야간 디자인,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90의 실내 디자인은 몇 년 전에 시승했을 때는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는 모니터의 크기가 상당히 작게 느껴지면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영식 변경을 통해 원가 절감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동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을 보여주면서 손이 닿는 곳은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S90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9인치 디스플레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피치드 오크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계기판은 테마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T맵과 연동이 되어 내비게이션과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9인치 디스플레이는 요즘 출시하는 차량에 비해 다소 작은 크기로 느껴져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만 디스플레이의 색감은 준수한 편이며 터치 반응은 빠른 반응과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테마는 심플하게 기능이 카테고리별로 잘 나눠져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내연기관 브랜드 중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과 어플을 추가해주는 점은 아주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내비게이션은 T맵이 설치되어 아주 훌륭한 길 안내를 보여주지만 이상하게 무료로 갈 수 있는 길을 유료로 계속 안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영식 변경이 되면서 다소 디자인적으로나 재질로나 원가 절감이 되었는데 잡는 느낌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 스티어링 휠이 더 좋은 그립감을 전달하여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튼의 조작감은 준수한 편으로 플라스틱이 움직이지만 피드백은 확실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오레퍼스의 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잡는 느낌도 준수한 그립감을 전달하며 사용 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차 버튼이 간혹 작동을 안 해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실내 재질은 경쟁 차량에 비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요. 실내 트림은 피치드 오크 우드 트림으로 센터 페시아, 센터 콘솔, 도어까지 실제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 상당히 고급스럽고 가죽은 대시보드, 계기판, 센터 콘솔, 도어 전체까지 버튼은 금속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면서 스피커의 커버도 금속으로 되어 있어 도어만 보더라도 고급차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어 포켓에는 고무로 마감하여 잡소리를 막아주는 디테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도어 스커프는 1열과 2열 모두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페달은 일반 페달,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주행 중 어딜 보더라도 작은 디스플레이만 제외한다면 시각과 촉감을 만족시켜주는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베이지색으로 고정되어 요즘 차량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도어 스커프가 1열과 2열 모두 탑승객을 반겨주고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오레퍼스의 전자식 기어가 하얀색으로 은은하게 주위를 비춰주면서 시트의 색과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이 잘 어울려 상당히 고급스러운 감성을 전달하였습니다. 1열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나파 가죽 특유의 부드러움과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 경쟁 차량보다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전달하지만 버킷 시트의 모양이 무색하게 과격한 주행에서는 몸을 고정하는 능력이 약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유화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세단치고 무난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공간은 유화 카시트를 설치 후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고 성인 2명이 탑승해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여유롭다 못해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을 자랑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무난한 머리 공간과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을 자랑하고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의 높이가 높아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워낙 공간의 여유가 있어 성인 3명이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한눈에 봐도 1열보다 두꺼운 쿠션을 자랑하여 아주 푹실한 쿠션감을 느낄 수 있고, 시트의 각도가 적절하면서 모양이 몸을 고정하는 모양으로 어느 정도 몸을 고정해줘 장시간 탑승해도 피곤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동급 중 가장 좋은 2열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2열에서 1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기능이 있지만, 차라리 워크인 기능보다 2열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했으면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창문은 80% 정도 개방이 가능하며 햇빛 가리개와 포존 에어컨디셔너,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동급 중 가장 많은 2열 편의 사양을 보여줍니다.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워크인 스위치, 1열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통풍 시트, 2열 전동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전동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속도는 시속 38km에서 작동하며 시속 15km에서 중지하고, 스티어링 휠에 따라 라이트 자체가 움직여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며, 밝은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는 하이빔이 중지되었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아주 좋은 편으로 직진은 물론 주위까지 다 밝혀주며, 차량이 나타날 경우 하이빔을 조절하면서 주위를 계속 밝혀줘 야간 주행을 하는데 좋은 시인성과 눈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은 전부터 볼보가 잘하는 부분으로 차간거리 유지와 차량 인식은 좋은 편으로 시내에서 사용해도 크게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직진 도로에서는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하는 편이지만, 역시나 국도의 급코너에서는 도로 중앙이 아닌 도로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고속도로 램프는 물론 고속도로의 코너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정도로 좋은 차로 유지를 보여줘 대체적으로 준수한 주행보조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이며, 통화, 내비게이션의 정보는 알려주지만 과속 카메라, 미디어는 알려주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1열과 2열은 동급 중 가장 많은 편의 사양을 자랑하며, 특히 마사지 시트, 워크인 기능, 2열 통풍 시트 같이 동급 유일의 편의 사양이 있고,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2열 공조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큰 크기를 자랑하여 좋은 개방감을 전달합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시트 폴딩은 안되면서 공간은 436리터로 동급 중 가장 작지만 130cm의 캐디백을 수납하는데 세로는 힘들고 대각선으로 여유롭게 수납이 가능하며, 가로로는 상황에 따라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하단 수납함과 12V C가잭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좋은 해상도와 화질을 보여주지만 후방 카메라나 보드뷰 둘 중에 한 가지만 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의 화각이 너무 광각으로 되어 실제 보이는 것보다 차이가 발생해 이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장애물로 인한 급제동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9인치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사용이 가능하여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만족스럽지만 영상을 볼 땐 약간 아쉬움이 있으나, 가수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볼 땐 의외로 덕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오디오는 아주 만족스러운 바월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장은 스튜디오, 스테이지, 콘서트홀, 재즈클럽, 고음, 저음, 서브우퍼까지 선택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질은 동급 중 장르를 가리지 않는 선명한 고음과 중음, 탄탄한 저음까지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은 아주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현재 시승 중인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300마력, 42.8kgm, 미션 8단 오토 미션, 전륜 W10원, 후륜 인테그랄 링크,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97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6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18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2km, 연료통 60L,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무거워진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볼보의 대부분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어 부드러운 스탑앤고와 터보렉 해소, 연비에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행 모드가 없으면서 한계의 속도가 볼보 차량답게 시속 180km로 되어 있는 점은 볼보의 특색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럼 5m가 넘는 S90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차량에 탑승할 때 전고가 1445mm로 일반적인 세단보다 조금 낮은 전고를 가지면서 1열과 2열 모두 도어 스커프의 턱이 높아 입구는 넓은데 높은 턱으로 인해 급하게 타거나 신경 쓰지 않고 탑승할 때 도어 하단에 발이 걸리는 일이 잦아 먼지가 자주 묻는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2열의 입구가 상당히 넓은 점은 아주 인상적이죠. 주차와 출차를 할 때 길이가 5090mm, 전폭이 1890mm로 길이는 길지만 전폭이 독일 비즈니스 세단과 비슷하여 주차와 출차를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어라운드 뷰를 보고 주차를 할 땐 보이는 것보다 더 여유가 있게 느껴져 이질감이 심하고 주차 버튼이 간혹 눌러도 작동을 안 해 R이나 D로 되어 있는 채로 도어를 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내를 주행할 때 아파트의 좁은 도로는 전폭이 1890mm로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주행이 가능하고 전고가 1445mm로 낮지만 의외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주행해도 범퍼가 닿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속 느낌은 조금 경쾌하게 느껴지는 편으로 시내 주행을 할 때 답답하지 않고 무엇보다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가 조금 무거운 편이지만 묘하게 운전자의 생각을 읽는 듯한 딱 운전자가 원하는 곳에 정차하는 모습을 보여줘 브레이크 세팅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탑앤고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작동하지만 다른 브랜드와 달리 시속 0km가 되어야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걸릴 때는 좋은 진동 억제와 함께 부드럽게 시동이 걸려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토홀드 중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스탑앤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 다시 시동이 걸리는 점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으로 환경보호와 연비의 효율을 위해 시동을 잠시 중지하는 것인데 오토홀드 중 다시 시동이 걸린다면 굳이 스탑앤고를 작동해야 하나 싶은 오히려 스타트 모터의 내구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내의 코너를 주행할 때 5090mm의 길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유턴을 할 때는 거의 3차선이 필요하여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페이스리프트가 된다면 후륜 조향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주행 시야는 좀 애매합니다.
전방 시야는 좋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적은 시야를 보여주지만 후방 시야는 2열 시트의 머리 받침대와 유려한 루프 라인으로 인해 다소 부족한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가운데 좌석에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면 후방 시야는 포기해야 한다 할 정도로 아쉬운 후방 시야를 보여줍니다.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AWD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AWD의 0에서 100km 기록은 6.7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4.37초, 0에서 160km 기록은 16.2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가속 기록 6.6초보다 아주 소폭 느린 6.75초로 생각보다 준수한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전류로만 가속하여 타이어 슬립으로 인해 8.14초의 가속력을 보여주던 B5와 달리 상시 사륜의 작동으로 타이어 슬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빠른 가속이 가능하여 경쟁 차량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300마력대의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으로 가속 테스트를 진행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6.9초로 엔진 성능 유지력도 준수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실영역 구간 80에서 120km의 가속력은 4.3초대로 고속도로에서도 준수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요천이나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전류로만 주행하여 슬립이 발생하는 B5보다 낮고 도로에 붙어간다는 느낌, 즉 타이어 트랙션이 경쟁 차량보다는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나 상시 사륜의 작동으로 인해 불안한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준수한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 반응은 B5 트림과 전혀 다른 좋은 반응을 느낄 수 있었는데, 중속 주행 중 가속을 할 때 생각보다 좋은 엔진 반응과 미션 변속을 보여주고, 제동과 가속을 번갈아 해도 빠르지는 않지만 답답할 수준은 아니면서 조속에서 급가속을 할 때 빠른 다운시프트와 함께 바로 가속을 하는데, 가속은 빠르지만 늘 컴포트한 반응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너무 우악스럽게 가속이 되어 약간 뭐지 싶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B5보다 월등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악셀링에 따른 엔진 반응은 다른 볼보 차량과 동일하게 없다시피 하고요. 체감되는 가속력은 급가속을 할 때 부드럽게 가속을 시작하고, 미션 변속은 약간의 울컥거림이 있지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으로 운전 재미를 느끼기 힘든 가속력이었습니다. 제동력은 실제로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83m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동거리가 다른 볼보 차량과 비슷하게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 연속으로 제동을 했을 때도 39.09m로 상당히 좋은 제동 유지력을 보여줘 다른 차량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드는 제동력을 보여주었습니다. S90 B6 AWD의 핸들링은 5m가 넘는 차의 크기를 있게 하는 적당한 부드러움과 경쾌함이 공존하는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데요. 롤은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고속에서도 조금 허용하는 편으로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적당한 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급하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 롤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한 번은 버텨주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상시 사륜의 작동으로 B5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경쟁사의 차량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코너에 진입할 때 B5보다 살짝 더 약한 언더스티어와 다른 차량보다 시속 10km가 더 낮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타이어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로 비즈니스 세단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타이어임에도 조속에서부터 타이어 스키드음이 생각보다 크게 유입되는데,
오히려 완만한 고속 코너에서는 타이어 스키드음이 거의 들리지 않으면서 준수한 안정성을 느낄 수 있으나 와인딩 코너나 급코너에서는 보통 사륜구동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도로에 딱 붙어가는 타이어 트랙션을 거의 느낄 수 없어 마치 차가 하늘에 조금 떠가는 느낌으로 주행이 되는데, 특히 높은 속도로 코너로 돌아 나갈 때는 언더스티어가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타이어 상시 사륜이 아니라면 차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정성을 느끼기 힘들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S90은 확실히 스포츠 세단이 아닌 컴포트 세단으로 방향성을 잡아 만든 차량임을 알아둬야 하며, 그나마 B5와 차이점은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자마자 후륜과 전륜으로 구동력을 배분하여 타이어 트랙션을 빠르게 회복하는데, S90의 상시 사륜은 코너링 성능을 위한 것이 아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시 사륜으로 확실히 차의 컨셉과는 부합하는 느낌입니다. S90 B6 AWD의 승차감은 1열보다 2열이 더 인상적인데요.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을 서스펜션이 다 걸러주지 못해 차체로 전해지지만, 볼보의 자랑, 시트가 진동을 대부분 흡수해줘 잔진동에 대한 불쾌감은 거의 없으나, 노면이 조금만 안 좋으면 차체에 강한 진동이 전달되고 일반적인 요철은 조금 단단하게 깔끔하게 지나가지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요철은 생각보다 충격이 전해지는데, 컴포트의 비중을 둔 비즈니스 세단인 걸 감안한다면 고속도로 승차감이 아주 좋다고는 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잔진동 흡수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되는 낮은 턱을 주행할 때 잔진동을 50% 수준으로 서스펜션에서 흡수하는데, 이 부분은 시트에서도 잔진동을 다 흡수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진동이 탑승객에게 전해졌습니다. 포트홀이나 높낮이가 다른 맨홀길을 주행할 때 강한 충격이 실내로 전해지는데, 충격뿐만 아니라 소리도 강하게 전달되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반지턱은 시속 30km로 주행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으나 잔출렁임이 있어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시내 주행을 할 때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도 1열보다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약한 반지턱을 지날 때 아주 부드러우면서 깔끔한 반지턱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포트롤과 함께 높은 반지턱을 지날 때는 하늘에서 살짝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어서 2열 승차감은 경쟁 차량에 비해 비슷하거나 소폭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열 승차감은 대부분 도로에서 준수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포토를 만났을 때는 강한 충격이 전해져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2열 승차감은 노면이 좋지 않거나 높은 반지턱을 지나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줘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수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90 B6 AWD의 정차 소음은 39dB를 기록하였습니다. B5보다 2dB이 높게 측정이 되었으나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크게 거슬리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가속할 때 발생하는 엔진음이 상당히 거칠면서 걸러지는 것이 없이 느껴져 프리미엄 브랜드라 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70% 이상 감소시켜주고, Been since you held me.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5% 이상 감소시켜줘 근로자의 날입니다. 고객님, 지금은 휴대폰 분실, 통화 품질 및 요금 수납 상담이 가능합니다. 1400W에 달하는 스피커 출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8dB, 110km에서는 62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였음에도 경쟁 차량에 비해 1dB이 높게 측정이 되었지만 충분히 노면 소음과 풍절음 억제를 보여주었습니다. S90 B6 AWD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리터당 17.5km를 기록하여 5m의 길이와 상시 사륜의 구성인데도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으며 시승을 마치고 난 뒤 연비는 리터당 9.6km를 기록하여 경쟁 차량과 비슷한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볼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AWD는 어떠셨나요? 경쟁 차량보다 월등히 넓은 실내 공간, 월등히 많은 편의사양, 준수한 파워트레인 성능, 준수한 승차감, 마지막으로 등급 트림 기준 제일 저렴한 가격까지 평소에 운전 재미보단 안정적인 운전을 주로 하고 가족들을 위한 세단을 원한다면 볼보 S90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AS 기간도 기본 5년으로 경쟁 브랜드보다 확실히 메리트도 있고요. 이상 볼보 S90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AWD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섬세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